내가 상품을 올릴 때는 스마트 스토어 센터 좌측 메뉴에 상품 관리, 여기서 상품 등록이라는 메뉴로 가시면 됩니다. 상품 관리에 상품 등록을 눌러주세요. 자, 상품을 우리가 처음에 이제 등록해 보실 건데요. 지금 우리가 팔 거는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이라는 걸 팔 거예요. 그러면 검정콩이 어떤 카테고리에 있는지 우리가 알지 않잖아요. 그럼 검정콩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일단 위에 있는 새 탭 한번 눌러주세요. 그러고 네이버로 갈게요.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검정콩이라고 적어보고 쇼핑으로 가볼까요? 쇼핑. 그러면 네이버 쇼핑의 검정콩이 어디 있냐면 식품의 농산물, 잡곡, 혼합곡의 콩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있대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다시 스마트 스토어로 돌아갑니다. 카테고리 입력에 콩 적어보면 뭐 콩자 들어간 애들이 쫙 뜨는데 아까 요거죠. 식품 농산물의 잡곡 혼합곡 콩. 요 메뉴를 클릭해서 골라주세요. 네, 이 팝업 확인하셨으면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인증 필수 카테고리라고도 하네요. 네, 알았습니다. 확인 누를게요. 자, 이 밑으로 조금 내려보면은 상품명이라는 게 보일 거예요. 여기는 우리가 상품의 이름을 적는 곳이에요. 여기 빨갛게 표시가 된 거는 필수사항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상품명을 적을 건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쇼핑을 할 때 여기 보이는 이거 있죠. 뭐 익산시 마을 논두렁 밭두렁 슈퍼 블랙푸드 검은콩 서리태 산지출발 1kg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얘네들이 이름이라 보시면 돼요. 국산 토종 햇서리태 속청 검정콩 콩 메주콩 우체국 택배 국산 서리태 2kg 뭐 약콩 청약콩 검는콩 뭐 쥐누닝콩 검정콩 촉청 뭐 이렇게 적혀있는 얘네들 있죠? 얘가 바로 이름인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지을 거니까 여기다가 만들어 볼 건데요. 원래 이름을 지으실 때는 키워드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우리가 좀 전에 검정콩 칠 때도요. 검정콩이라고 치니까 여기 이렇게 검은콩이나 검정콩이란 단어가 들어간 애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상품명에는 사람들이 검색해서 쳐서 들어갈 키워드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예제에서는 뭐라고 적었냐면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이라고 적었네요. 지금은 그냥 연습이니까 저도 그냥 똑같이 적을게요. 자, 이름을 짓고 나서 여기 상품명 검색 품질 체크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눌러보시면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판매가를 설정할 차례입니다. 자, 판매가를 적을 건데요. 우리 책에서 보시면 122페이지에 적혀 있어요. 자, 122페이지 3번을 같이 보시는데 상품명 항목을 등록해서 판매하려는 상품명을 입력했죠. 그 다음에 판매가 항목에 판매하고 싶은 판매가를 입력한 후 하단에 여러 설정 사항들을 체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판매가를 정하실 때는요. 어림잡아 얼마 하면 되겠다 이렇게 잡기보다는 대략적으로 우리가 판매를 하게 되면 여기서 수수료를 떼고 그리고 부가세도 떼지고 그리고 내 인건비도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가격을 계산해서 들어가야 되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크게 잡을 거예요. 지금 조금 더 배우기에도 적혀 있는데
여기서의 판매가는 일부러 판매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높게 입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만 원을 적을게요. 책보다 한술 더 떴어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할인이 있는데 설정함과 설정 안함이 있죠? 만약에 설정하게 된다면 100만 원에서 얼마를 할인해서 얼마에 판매하겠다가 되는 거예요. 만약 설정 안 하면 그냥 100만 원에 팔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판매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설정할 수 있지만 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판매 기간을 따로 설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 안 함을 고를게요. 자, 부가세. 우리가 지금 파는 검정콩은요, 면세 상품이에요. 그래서 면세 상품에 체크해 놓을게요. 상품이 과세인지 면세인지는 사실은 사오실 때 알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면세 사업자에게 사오는 상품이라면 면세 상품인 거예요. 예를 들어 농산물이라든지 도서 이런 것들은 면세예요. 근데 웬만한 것들은 과세가 많긴 하죠. 그죠? 자, 그래서 부가세는 면세 상품을 골라주세요. 지금은 네이버 풀필먼트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물류적인 부분들을 내가 기업이 커서 모두 해결하기 힘들 때 그때 택배회사랑 거래를 맺어서 우리가 물건을 거기 이제 택배회사에 놓고 택배회사에서 알아서 포장해서 보내주는 게 네이버 풀필먼트라는 서비스인데요. 일반적으로 처음에 설정할 일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설정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여기 지나가면서 풀필먼트가 뭐인지는 한 번 더 소개할게요. 자, 재고 수량. 상품을 갖고 있는 만큼을 재고 수량으로 넣으시면 되겠죠? 지금은 몇 개 갖고 있다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 1개? 그럼 1 이렇게 적으시면은 재고 수량으로 설정이 됩니다. 다만 내가 만약에 이 밑에 옵션을 설정하게 되면은 옵션의 재고 수량이 기본적인 재고 수량으로 바뀌게 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세요. 지금의 경우는 저희 책에서처럼 옵션을 따로 주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재고 수량에 그냥 1이라고 제가 적었어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번엔 상품 이미지를 넣어보실 건데요. 상품 이미지에는 대표 이미지, 추가 이미지, 상세 설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대표 이미지란 우리가 만약에 구매자 입장에서 네이버 쇼핑을 보게 됐을 때 이 앞에 뜨는 이미지를 대표 이미지라고 해요. 그러고 만약에 제가 이게 마음에 들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밑에 뜨는 이 이미지가 추가 이미지예요. 그리고 이 밑으로 휠을 굴려서 보게 되는 이런 내용 있죠? 이게 상세 페이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설명해 볼게요. 자, 상품 이미지의 대표 이미지에 여기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대표 이미지는 1000에 1000픽셀짜리 이미지를 넣도록 되어 있고요. 내 사진을 눌러서 저번에 우리가 다운받아놨던 스마트 스토어 있었죠? 네, 바탕화면에 쓱싹 스마트 스토어였던가요? 들어가셔서 예제는 건강 6번 같죠? 건강 6번을 따닥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대표 이미지에 건강 6번이 들어왔어요. 추가 이미지를 클릭. 내 사진 건강 5번, 7번, 8번 요렇게를 열기 눌러주세요. 추가 이미지는 총 9개까지 넣을 수가 있고요. 서로 바꿔주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약간 이미지가 아직 안 올라갔네요.
페이지가 빨리 안 올라가서. 잠깐 이런 거 같죠? 원래는 크롬 창이 좀 더 최적화되어 있는데 제가 엣지 브라우저에서 열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전 생략할게요. 요거.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동영상이라고 있는데요. 이건 내가 만약 동영상이 있다면 올려서 둘 수가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상세 설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24페이지예요. 자, 7번의 상세 설명 항목에서 스마트 에디터 1으로 작성이라는 이 녹색 버튼을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의 에디터 화면으로 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저는 화면이 좀 덜 떴네요. 우리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모양이죠? 네, 스마트 스토어의 이 페이지도요, 블로그의 창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용을 입력하면서 그림을 넣는 구조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 스마트 스토어에 내용을 입력하세요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고 내용을 적으면 되겠죠? 국내산 블랙푸드 검정콩. 자, 여기다가는 제가 인용구를 넣고 싶은데 인용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들어가요. 여기다가 신장을 다스리고 부종을 없애며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며 모든 약을 독을 풀어준다. 자, 이런 식으로 인용구를 넣어 주실 수가 있어요. 여기 글씨는 진하게 하고 글씨 크기를 크게 바꿔서 가운데 쪽에 배치해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꾸며가면서 글씨를 쓰시는 겁니다. 그림을 넣으실 때는 위에 여기 사진이라고 보이시죠? 사진을 눌러주시면 내 사진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늘 사진이 그냥 뭐 재활용할게요. 요거 건강 7번 선택해서 열기 하면은 이렇게 사진이 넣어집니다. 조금 기다리면 여기 사진 뜰 거예요. 자, 이렇게 사진 한번 넣어 보세요. 그리고 사진을 넣을 때 보통 이렇게 요소랑 요소 사이는 약간씩 더 엔터를 쳐서 띄워주세요. 왜냐면 글과 사진이 너무 붙어 있으면 다소 답답한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씩 여백을 좀 더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인용구에서 여기 세모, 요 목록 상자를 눌러보시면 버티컬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소제목을 적기가 좋게 나옵니다. 자, 여기다가 검정콩 이렇게 먹으면 좋아요 라고 적어보고 글씨를 블럭 지정해서 진하게도 해볼게요. 그 다음 밑에다가 1. 검정콩은 그냥 먹는 것보다는 먹으면 건강에 더 효과가 있다. 볶은 검정콩은 하루에 11씩 수시로 먹되 한 번 볶은 것은 일주일 안에
모두 먹는 것이 좋다. 자, 글씨를 적고 블록 지정해서 글씨 크기를 크게 만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적었어요. 자, 사진 눌러서 내 사진. 하나, 둘, 사진 두 개를 선택하시고 열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업로드가 돼서 이제 두 개의 사진이 들어가질 텐데요. 자, 이렇게 두 개 사진을 아래쪽 사진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옆으로 끌고 가주시면 이렇게 옆에 붙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붙여보세요. 자, 만약에요, 사진을 이렇게 가져왔는데 사진을 좀 더 보정하고 싶다 할 때는 따닥 눌러서 에디터로 넘어가시면 보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정에 가서 밝기나 채도와 같이 내가 원하는 색감으로 보정하시는 게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세요. 완료 눌러서 나왔고요. 자, 이거를 다 완성했다라고 가정하고 등록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 상세 설명에서 빠져나와서 여기는 작성된 내용이 있습니다로 이렇게 세팅이 됐죠. 자,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상품 주요 정보라는 란이 있어요. 이 상품 주요 정보에 옆에 여기 화살표 표시 이 부분을 누르면 상품에 대한 모델명이나 브랜드, 제조사 등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델이 있다면 적겠지만 모델이 없다면 비워두시면 되겠죠? 브랜드나 제조사도 채울 수 있으면 가급적 채워주시고 없다면 비워두시거나 아니면 본인 그 몰 이름을 적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상품 속성. 콩 카테고리 맞추면 검색 정보를 입력해 보세요 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내가 속성을 선택해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진짜는 아니니까 간단하게만 골라보세요. 수확 시기 언제 수확했느냐. 예를 들어서 7월, 지금 한 중순이니까 7월 중순. 원산지는 국산이다. 뭐 무게는
뭐 예를 들어 0.5에서 2kg다. 실제는 1kg 정도 된다. 형태는 뭐 건조콩이다.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세팅을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이 상품 속성은 카테고리마다 조금씩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친환경 인증 대상 아님 요거 있는데 현재 우리는 친환경 인증 없죠. 그러니까 친환경 인증 대상 아님을 선택해 주세요. 자, 원산지 국산 그리고 어느 시인지는 모르니까 그냥 서울시 해놓을게요. 뭐 광진구. 자, 상품 상태 신상품. 그 다음 맞춤 제작 아니고 제조일자 유일자 안 적어도 됩니다. 미성년자 구매 가능하죠? 리뷰 노출할 거다. 노출로 체크했습니다. 자, 상품 정보 제공 고시라는 부분에 여기 또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설정하는 창이 또 떠요. 상품군은 지금은 식품, 농축수산물이 되겠죠. 그럼 선택하시고 적을 수 있다면 적으셔도 되지만 지금 그 옆에 보시면 상품 상세 참조로 전체 입력 있어요. 체크하시면 상품 상세 참조라는 단어들로 쫙 채워질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상품 정보 제공 고시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밑으로 조금 내려서 보시면 여기 좀 더 내려보면은 배송 있어요. 자, 이 배송에도 요 화살표를 눌러서 펼쳐주시고 배송을 설정해 줍니다. 자, 배송할 거고요. 택배 소포로 배송할 거예요. 일반 배송이고요. 묶음 배송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선택해 주세요. 상품별 배송비 무료 배송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유료 배송이면 유료 배송을 고르시면 되겠죠. 만약 유료라면 기본 배송비 뭐 얼마 줄 것인지 보통 3,000원이 배송비죠. 그럼 3,000원 적겠고 모르겠어요. 요즘 또 택배비가 올랐으면 뭐 3,500원 적는 경우도 있고 네, 어쨌든 배송비 적고 결제 방식 착불 또는 선결제를 하겠다. 요렇게 세팅을 쭉 적어주시면 돼요. 별도 설치비. 네, 콩 파는데 별도 설치할 거 없죠? 없음. 출고지, 판매자 주소록에 있는 그 출고지가 맞는지 한번 보시고 그 다음 반품 교환도 펼쳐서 반품 택배사를 보시는데 우리가 개인으로 등록했잖아요. 그래서 반품 택배사는 기본은 우체국 택배로 맞춰져 있어요. 나중에 사업자로 만약에 하시게 되면은 이 반품 택배사를 고를 수가 있는데 개인으로 그냥 등록되어 있을 때 우체국 택배가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자, 배송비 편도는 예를 들어 3,000원이라면 왕복은 6,000원 받겠다 이렇게 했고요. 상품 그 반품 교환지는 마찬가지로 주소 확인했어요. 자, 그 다음에 AS 특이사항 여기도 옆에 체크해서 전화번호와 AS 안내를 적는데요. AS에다가는 원래 이런 거죠. 고객센터가 예를 들어 오전에 10시부터 오후에 5시까지 한다라든지 뭐 공휴일은 연락을 안 받는다라든지 어떤 AS에 대한 그런 사항들을 적는 건데요. 지금은 연습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연습용 상품입니다 라고 작성했습니다. 자, 일단 AS까지 확인해 볼게요. 예를 들어 이런 선풍기를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선풍기만 파는 게 아니라 이 선풍기를 산 사람한테 예를 들어 이게 부채면 이 부채를 500원에 팔겠다 이런 거 있죠. 그럼 이 선풍기를 사지 않으면 이 부채를 팔지 않고 이거 마스크지만 이 선풍기를 산 사람한테만 같이 파는 거 그런 걸 추가 상품이라고 해요. 옵션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이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해주는가 아닌가에 대한 여부를 추가 상품에다가 넣어도 되죠. 예를 들어 내가 상품을 예를 들어 어린이용 장난감을 파는데 이거를 선물 포장을 하겠다면 추가 상품에 뭐 선물 포장 해가지고 1,000원 뭐 이렇게 붙여도 되는 거니까 참고로 보시고 근데 그거를 꼭 추가 상품에 안 넣고 옵션으로 넣어도 되고 그죠? 그러니까 추가 상품이라는 거는 상품 하나 살 때 곁들이로 더 살 수 있는 상품을 하나 더 붙여서 준다면 그게 이제 추가 상품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수제 비누를 판다라고 하면은 수제 비누를 가지고
쓸 수 있는 비누망이나 비누꽉 같은 거를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로 사게끔 넣는 게 추가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지금 안 할 거예요. 나중에 어차피 몇 번 더 입력해서 상품 넣어볼 거라서 지금은 그냥 진짜 기본으로 가려고요. 자, 구매 혜택 조건입니다. 일단 펼쳐서 한번 보기나 할까요? 자, 최소 구매 수량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죠. 우리가 뭐를 체험에 이제 차렸어요. 또는 구매 대행을 하는 업종이다 라고 생각하셨을 때 간혹 보면 내가 영양제 같은 거 사려 그러면 하나씩 팔지 않고 최소 6개 이상 사면은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경우들 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최소 구매 수량을 거는 거고 지금은 그냥 따로 설정 안 할 거예요. 자, 그럼 최대 구매 수량은 무엇이냐? 예, 아까랑 좀 비슷한 경우인데 내가 예를 들어 오픈 세일로 어떤 상품을 거의 원가로 팔고 있어요. 그러면 그 상품이 원가로 싸게 판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 상품을 사기 위해서 막 예를 들어 한 개만 주문하는 게 아니라 몇십 개를 주문해요.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어떤 옷가게예요. 좀 어느 정도 인지도는 있는 옷가게였는데요. 나시티를 500원에 올린 거예요. 여자분들이 예, 물론 단톡방이었으니까 근데 막 한 번에 막 20벌, 30벌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깔별로. 예. 당연히 그때 이제 그 몰에서는 그거 이제 중지시키고 그렇게 난리를 했는데 어찌됐건 간에 그거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최대 구매를 1회 구매 시 예를 들어서 뭐 3개까지 사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막을 때 최대 구매 수량을 거는 거고요. 저희는 설정 안 할 거니까 생략할게요. 자, 복수 구매 할인. 요거는 이제 여러 개 사면 좀 할인해 주는 경우 있죠. 그럴 때 들어가는데 글쎄요, 쇼핑몰 중에 이거 본 적 있어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죠? 자, 포인트. 우리가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면은 N포인트라는 걸 줘요. 네이버 페이라는 걸 줘요. 그게 이제 포인트인데요. 보통 이제 상품을 구매할 때도 주지만 리뷰를 작성할 때 주는 경우들도 있죠. 리뷰라는 거는 뭐냐면 상품을 써보고 써본 어떤 소감 같은 거 그런 것들을 남겨놓는 걸 리뷰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리뷰 작성 시 지급은 판매자의 입장에선 가급적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은 드립니다. 왜냐하면 상품 구매 시 지급이야 어차피 구매하시면 지급이 되는 거고 리뷰 작성 시 지급이라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우리가 어떤 상품을 고객의 입장으로 들어가서 사려고 하잖아요. 그때 의뢰 보게 되는 게 바로 요거예요. 얘가 리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도 안 달려 있는 거는 뭔가 불안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뭐 그래도 별점이 막 높고 이러면은 일단 별로 의심 안 하고 웬만해서는 뭐 좋은 거로 생각하시고 사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막 리뷰가 막 별점 하나 있고 2개 있고 하면은 또 그것도 잘 안 사게 되기도 해요. 그쵸? 자, 이런 게 바로 리뷰거든요. 그래서 이런 리뷰가 달려져 있어야 그러니까 약간의 마중물 같은 건데 고객이 어떤 리뷰가 이렇게 좋은 리뷰가 달려져 있으면 아, 이 제품이 정말 좋은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사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걸 달게끔 하기 위해서 리뷰 작성 시 포인트를 주는 거는 많은 업체들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또 하나 들어본다면요. 일단 판매자가요. 상품을 올리고 판매가 되면은 돈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일단은 판매자가요. 상품을 팔아요. 그러면 네이버가 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매자가 결제를 한 돈은 네이버에서 갖고 있어요. 그랬다가 우리가 배송을 해서 보내고 구매자가 그 물건을 받은 후에 구매 확정을 했을 때 그 다음 1일 있다가 정산이 돼서 저한테 돈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구매 확정을 바로바로 해주면 오죽이나 좋겠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받는 순간 잊어버려요. 일단은 배송은 빨리 됐으면 좋겠어서 뭐 빨리빨리 보내주세요 막 이렇게 적으시는 분들도요. 막상 받으시면은 그냥 다 잊어버리시고 본인 그 물건을 그냥 쓰기에 바빠요. 왜냐면 어차피 돈이는 돈 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판매자한테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하지 않아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돈이 들어오긴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대략 한 2주 정도라는 게 문제죠. 그쵸? 어쨌든 그게 이제 구매 확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구매 확정이 되면서 돈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판매자는 돈이 묶여 있게 되는 거예요. 즉 자금의 융통이 막히게 되죠. 그쵸? 그래서 이걸 해놓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리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구매 확정을 해야 리뷰를 작성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구매 확정을 해서 리뷰를 작성할 때 우리가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우리 쇼핑몰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스마트 스토어에만 쓰는 게 아니라 네이버에 있는 모든 스마트 스토어나 다른 데서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들이 예를 들어 스마트 스토어에서 물건을 사고 요거를 받기 위해서 상품평을 쓰시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금액이 꼭 클 필요는 없고요. 뭐 예를 들어 텍스트 리뷰 작성할 때 뭐 50원이나 뭐 100원 준다고 친다면 포토 50원 줄까요? 50원 준다고 친다면 포토 동영상 리뷰는 뭐 100원 주겠다라고 한다면 또 그거 하려고 리뷰 작성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리고 리뷰는 또 리뷰 이벤트라는 걸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좋은 리뷰가 있으면 몇 명을 추첨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포인트를 주겠다. 또는 뭐 아메리카노 커피를 주겠다. 이런 리뷰 이벤트를 달게 된다면 훨씬 더 양질의 리뷰들이 달리게 된다라는 것도 생각해 둘 필요는 있죠. 그래서 뭐 50원, 100원. 우리 50원이나 100원이 길바닥에 떨어져 있으면 몰라요. 100원이면 주술까요? 50원이면 사실 줍지 않게 되잖아요. 근데요. 이게 인터넷상으로는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요즘은요. 네이버에서 온라인 폐지 줍기라고 하죠. 뭐 클릭만 하면 10원씩 들어온다고 뭐 이런 것들도 주스러 막 다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본인이 이제 상품을 샀는데 리뷰 작성할 때 이런 걸 준다고 한다면 또 잘 또 작성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뷰를 모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요거는 가급적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만약에 저걸 쓰면은 제가 결제를 해줘야 됩니까? 이게요, 포인트가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내가 이제 물건을 사게 되거나 했을 때 포인트 적립이 되잖아요. 또 저 사람이 이제 물건을 이제 산다라고 했을 때 물건을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한테 돈이 들어오죠. 그게 이제 예치금으로 들어가 있게 되겠죠. 거기서 돈이 빠져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포인트를 우리가 포인트 관리하는 데가 있거든요. 고객 혜택 관리 쪽이던가. 거기에서 포인트를 충전해 놓고 그 돈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내 돈이 나가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하게 됨으로써 자금 회전도 더 빨라질 수 있고 또 구매 후기도 그래도 많이 달려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어서 설명할게요. 무이자 안 할 거니까 설정 하나. 사은품과 이벤트가 있다면 적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 사은품에다가 선물 포장이라고 적어볼게요. 뭐 이벤트에다가 3시 이전 주문 시 당일 발주 뭐 이런 식으로 적어본다면 3시 이전에 주문하면 뭐 당일 발주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모양이 또 뜨겠죠. 어디 뜨는지 보려고 잠깐 적었어요. 자, 그 다음에 검색 설정이라는 게 SEO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을 올리게 되면 고객들이 어떻게 찾아오게 되냐면 보통의 경우는 네이버 쇼핑에다가 검색을 해서 뜨는 거, 잘 뜨는 거 이런 것들을 찾아서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검색 엔진이 네이버 쇼핑에 잘 띄워줄 수가 있어야 될 텐데 그거를 띄워주는 거 설정하는 게 태그라고 해요. 그래서 태그를 여기서 고를 수도 있지만 태그 직접 입력을 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태그는 최대 10개까지 달 수가 있고요. 뭐 예를 들어 검정콩, 약콩, 쥐누니콩,
검은 콩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적어서 태그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검색에 적용되는 태그를 보니까 태그 사전에 모두 등록돼 있죠. 그런 문제 없는 거고, 혹시 태그 사전에 등록돼 있지 않는데 넣고 싶은 거라면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이 영역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몇 가지 태그 한번 입력해 보세요. 뭐 10개를 꽉꽉 채울 필요는 또 없으니까. 물론 나중에는 이제 채워서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태그 입력해 보시고요. 여기까지 되시면은 판매자 코드랑 몇 가지만 더 보면 이제 끝나요. 자, 밑으로 조금 더 내려보시면은 판매자 코드인데 요거 따로 넣을 거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노출 채널 스마트 스토어 돼 있죠? 밑으로 내려서 쇼핑 상품 정보 검색 품질 체크를 눌러보시면 요렇게 아마 브랜드랑 제조사만 체크가 안 돼 있을 거예요. 나머지는 다 문제없이 돼 있죠? 그리고 확인하시고 저장하기 한번 누르세요. 그러면 상품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뜨고요. 스마트 스토어 상품 보기를 눌러보시면 몰에 떠 있는 상품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올린 거죠. 요거는 이후에 제가 알려드릴 거라서 지금 안 떠 있을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아마 떠 있을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에 보시면 상품 조회 수정이란 데가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검색해서 보셨을 때 내 상품이 이렇게 상품 번호와 함께 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상품 번호를 클릭해 보시면 아까 전과 같이 이렇게 스마트 스토어에 잘 올려져 있는 상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벤트 상품 적은 거 여기 떠 있는 거 보이죠? 이런 식으로 내가 적은 게 어디 쪽에 떠 있구나 이런 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까 원산지 적은 거 있었고, 아까 상품 상세 참조 요 밑에 있죠?